이 시간에는 공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황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혹은 숨이 차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강도 높은 불안이 밀려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4명 중에 1명 정도는 공황을 직접 경험하고요. 평생 유병률은 3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을 가는 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호흡곤란이 왔어요? 호흡곤란이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과호흡 증상이 네네. 계속 생기면서 이제 숨이 막 거의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방송으로 의사 선생님 혹시 계시면 아하. 지금 환자가 생겼으니까 와달라고 가까스로 얘기를 이제 했더니 아무 이상이 안 느껴진다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한번 잠을 청해보라고. 그때는 이제 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라고. 저는 약간 항상 불안한 게 아무리 탑스타여도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 사라지면 무조건 대체할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더 잘 돌아가. 그게 불안하니까 뭔가 더 놓지 못하게 되고 일을. 근데 또 너무 내가 내 영역 바뀐데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쵸. 안 맞고 가봐 걸리고. 안에서 곪고 이러니까 지금은 약간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서 좀 운명가왕을 같이 나갔는데 내가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그럴 때 갑자기 너 숨을 왜 그렇게 쉬어? 모르겠어 요즘 숨이 좀 이상해. 야 너 그거 공황이다? 너 요즘 이러지? 하다가 내가 한번 쓰러졌거든.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공황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동반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 특히 이러다가 심장이 마비되진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의 독특한 특성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느 때처럼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을 뿐인데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극도로 불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공황을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공황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공황 증상 그 자체보다 삶에 더 크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로 진단받으려면 공황이 반복해서 일어날 뿐 아니라 추가적인 공황 발작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공황이 예상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황장애는 사실 그 자체로 치명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그 증상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불안이 감지될 때 불안 그 자체에 대해서 재앙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대처법, 또 어떻게 지나갈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는데요. 반면 불안이나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낯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의 원인은 복잡해요. 뇌와 신경계의 기질적인 특성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지습관, 스트레스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면서 신체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공황은 갑작스레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리적, 신체적 피로가 좀 누적되어서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민해져 있거나 스트레스 내인력이 떨어졌을 때 공황이 발생하기 쉬운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건데요. 특히 사람이 많고 복잡한 장소나 밀폐된 공간, 더운 실내 온도에서 발생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공황의 증상들은 몸에 큰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소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좀 더 극적으로 예민하게 나타나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실제보다 좀 과잉항진되면서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혈류 공급이 줄다 보니 또 산소가 줄어들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공황은 자주 나타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심각한 신체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고요. 사망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공황장애의 최악은 그저 공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 그 자체보다 심리적인 위기감이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의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는 해요. 하지만 불편한 것이지 위험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황을 아예 없애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건 우리가 살면서 언제 경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공황에 대해 잘 알고 전조 증상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공황 증상이 심각할 때는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공황이 있더라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공황을 경험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황을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 공황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